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청관론 비결 개수가 귀토를 만나면 옥토 윤택이라 하는데 옥토 윤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청관론 비결 자연의 실상 옥토 윤택 이 개수가 기토를 만나면 평관에 해당이 되고 기토 입장에서는 이 개수가 편재라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둘 관계는 상당히 서로 간에 좋아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 청간 대 청간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좋아하는 그 관계. 즉 정화가 경금, 경금이 정화 이러한 식으로 서로 간에 같이 좋아하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개수가 기토를 만난 이 편관의 관계가 매우 흉한 관계도 또한 있다 그래요. 즉 을목이 신금을 만난 관계 또는 정화일간이 개수를 만난 관계 또는 신금일간이 정화를 만난 관계 이러한 부분들은 이 개수가 기토를 만나는 관계와 또는 기토가 이 을목을 만난 관계 이러한 부분은 차이가 매우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사이가 좋은 이러한 유정 관계에서는 조금 더 사주격이 좋아진다면 매우 큰 그러한 발복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이 신금을 만난 그러한 관계나 정화가 계수를 만나는 편관관계 또는 신금일간이 정화를 만나는 편관과는 이 계수가 기토를 만난 이 관계와는 확연히 다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계수가 만난 기토와는 유정한 관계로 목기가 왕성하고 재생관이 된다고 해도 이 기토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신약한 일간이 재생관하는 그러한 경우에서는 매우 흉해서 인생사 장애가 많고 한많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토와 목기 태양한 사주에서도 재생관을 하는 개수 이러한 관계에서도 오히려 이 개수가 있으면 목기 태양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목기가 많다 하는 그것은 전답에 아주 심하게 기토 전답을 목기의 뿌리가 헤집어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헤집어 버렸을 때 이 기토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찢어지는 가슴이 되는데 이때 개수가 있으면 이 개수가 기토 전답을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목기가 왕성해서 기토 전답에 뿌리를 내리고 이 그 뿌리가 전답을 해집어도 아픔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 역시 개수를 너무나 좋아하고 개수 역시 기토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이 개수는 어찌 보면은 무토를 싫어하고 기토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다만 개수의 호기심 성분에 의해서 무토를 만나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유람하다가 또는 비를 내리고 이러한 부분 성분 그러니까 개수의 호기심 성분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무토 정관이 되겠고 기토는 이 호기심 성분과는 다른 현실 성분에 해당이 되겠다. 그러니까 개수가 기토를 만나면 현실적 사람이 되고 이 개수가 무토를 만나면 형 이상의 인간 세상 쪽이 아닌 오히려 형 이상의
호기심 성분을 만족시키는 성분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고, 이 개수와 기토가 서로 만나는 이 부분에서는 현실 생활 속에서 안정을 찾고 형 이하인 세상에서 만족함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관계가 개수가 기토를 만난 관계, 또는 기토가 개수를 만난 관계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토가 조토가 되었을 때는 오로지 개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개수가 없고 목기가 왕성하다면 그때가 진정으로 두려운 상황이 되는데, 기토는 전원 옥답이고 개수는 옥답에 비가 내리는 우로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옥답이 항상 어떠한 만물이든지 이 옥답에 심어서 크게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요. 다만 이 개수가 기토를 만났기 때문에 기토 옥답에 만물이 잘 자라도록 병화가 있고 간목이나 을목이 있다면 개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룬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토가 개수를 만나면 옥토가 윤택해지고, 그 윤택해진 옥토로 인해서 만물을 성장시켜야 하는 개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원 성취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는 기토가 남편이 되는데 그 남편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소원을 이룬 것과 같다. 그러면은 개수가 남자라면 자식 낳고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기토는 개수를 대단히 좋아하고 서로가 좋아하는 관계로서, 기토는 하늘에서는 구름이고 개수 또한 구름이며 비가 되어 서로 간에 결합력이 강하여 꼭 필요한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기토를 만나 큰 쓰임 받는 개수이지만 자칫 개수 입장에서는 탁수가 될 염려가 있다 그래요. 특히 토기에서 스포의 붕충이 있다면 청정수가 변질하여 황토물이 유입되는 탁수가 된다. 그러므로 지지근기가 한 글자 신금이나 유금이 있어서 황토물을 정화시켜서 본래의 개수인 생명수의 맑은 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러나 이때 경금이나 신금, 이 첨가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개수 입장에서는 경금이나 신금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기토 입장에서는 경금이나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옥답이 자갈밭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만물을 목기를 키워야 하는 그 사명이 목기가 제대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기토 역시 자갈밭으로 변하기 때문에 목기가 대목으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토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금과 신금, 청간보다는 지지, 신금이나 유금 한 글자가 있어야 좋다 그래요. 그래서 여름생이라면 옥토가 되므로 많은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기토가 개수를 만났기 때문에 옥토가 되어서 그래서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이 있고 병화 태양이 화창하다면 일평생 의식주 걱정이 없어서 만물을 기르기에 좋은 최상의 조건이므로 행복 지명이 되는데, 그러므로 직장 생활에 적성이 맞으며 관청이나 대기업에 적합한 명운이 되어 개수의 활동력, 봉사 정신을 발휘해서 매우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신강하고 시상기토라면
관록지명으로 출세하지만 지지근기가 한 글자도 없고 건조하다면 박복하며 배우자궁이 불미하다. 이때 반드시 이 계수일간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해수나 자수가 반드시 한 글자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강신약을 떠나서 계수일가는 목기를 기르는 것이 사명이므로 목기가 있어야 하는데 간목이 투출했다면 기토와 간목은 격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무엇보다 병화가 투출해야 계수는 비로소 만인이 찾는 생명수로 드러나고 전원 옥답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서 매우 길하다. 계수는 병화를 만나야 자기의 활동력이 생기고 또한 기토를 만났기 때문에 윤토시켜야 된다는 목적과 사명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계수가 매우 부지런한 성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과 무토가 있으면 기토의 역할이 유리한 명운이 된다. 간목이 없다면 을목과실수도 좋다. 병화 태양이 화창하다면 옥토가 더욱 윤택해지는 형상으로 최상의 조합이 된다. 이때 경금이나 신금은 무투간하는 것이 좋으며 신금이나 지지 유금이 한 글자 있는 것이 길하다. 여기에서 간목과 무토가 있으면 기토의 역할이 유리한 명운이 된다. 이 말의 뜻은 아주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깨달음을 얻어보시라 그래요. 왜 쓸데없이 필자가 시간 낭비해가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다. 이 간목과 무토가 있으면 기토의 역할이 유리한 명운이 되고 사주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무토가 있어야 한다고 글을 썼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옥답을 사용해야 하는 사주에서 경금이나 신금은 옥답에 돌멩이가 섞인 자갈밭이 되므로 금기천간은 무투간하고 지지금기가 한 글자 있는 것이 더욱 길하다 그래요. 만약에 기토가 기신적인 작용으로 흙탕물 유입이나 갯벌땅이 된다면 남명은 직업의 장애와 관제 구설이 생기고 출세가 어렵게 되며 여명 또한 남편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부부 해로가 쉽지 않은데 기토가 기신적 작용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진술중미 사묘고가 토기가 너무 왕성하게 있어서 극신약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 유입으로 산정 붕괴가 되기 때문에 흙탕물 유입이 되고 매우 장애가 많은 계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토가 있게 되면 시신적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각기 계절에 맞게 그 계절에 맞는 진술중미 토기 중에서 딱 한 글자, 두 개만 있으면 이미 토기가 탁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진술중미 글자 중에서 딱 한 글자와 기토 한 글자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의 토기는 없어야 된다. 기토와 또 다른 진술중미의 토기 한 글자가 있을 때 또 다른 토기가 있으면 이미 그것은 탁기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진토나 축토 한 글자에 기토가 있어야 하고 겨울에는 술토나 미토 한 글자에 기토가 있으면 매우 양호하다. 그래서 편관이 나타내는 육치는 남자에게는 자식, 매부, 외조모, 고조부 또는 조상을 상징하고 여명에게는 외간 남자, 외고조부, 외조모, 시아주버니, 며느리 등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그 필자가 한두 번이 아니고
매우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가령 여자에게는 기토가 있다 그래서 외간 남자로 본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래요. 이것은 전체적인 조합과의 문제에서 이 부분을 보는 것이다. 가령 개축일주나 개미일주라면 그 남편이 암장되어 있는 축중기토이거나 미중기토가 본남편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서 이것은 외간 남자다, 아니다, 이러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기토가 편관이기 때문에 외간 남자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편관 성분은 총명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우월심이 강하여 남이 겁내고 하지 못하는 일을 즐겨 하는 성분으로 의협심도 강하고 모험과 스릴을 좋아하는데, 개수일간은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 활동성이 부여되므로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고 해도 무서움을 모르는 성분이 되는데 오히려 모험과 스릴을 즐기는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무토를 만난 무게합, 이 성분에서 오히려 모험과 스릴을 즐기는 성분이 되고, 기토를 만난 성분에서는 현실주의, 왜냐하면 기토가 산 밑에 전답이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는 땅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 생활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개수일간의 모험과 스릴을 즐기는 형이상의 성격, 이 부분은 무토를 만나야 형성이 되고, 이 기토를 만난 이 형성에서는 그렇지 않다. 형이 아예 현실 생활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지지의 성향이 어떠한 성향이냐, 이 부분을 함께 봐줘라 그래요. 가령 개미일주라면 이 미토는 높은데 산정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이 흑양의 성분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미일주라면 이제 산정 높이 올라가는 형 이상의 성분과 산 아래의 현실주의 성분이 서로 간에 마찰을 빚으면서 괴리감이 발생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개수 입장에서는 정신분열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칫 개미일주에 미토가 투출이 되었다면 형이상의 성격이 발동이 되어서 오히려 절간으로 들어가거나 세상 속세에서 살지 않고 은둔자적인 성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천간이 있더라도 자기 일지가 어떠한 성분인가, 이 부분까지 함께 성분 분석을 해야만 올바른 이 개수인간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여명사주에 재생살에 7살 태왕으로 귀살이 된다면 강금, 폭행, 유괴, 성폭행을 당하고 몇 번을 재혼해도 올바른 남편을 못 만나며 만나는 남자마다 건달 깡패와 같은 품질이 흉한 남자와 인연으로 한많은 삶을 살게 되고, 혹 귀살에 들어가 호색다음한 창부가 되도록 만드는 흉신 악살이 귀살이 되는데, 이 개수일간의 일지 개미 일주이고, 여기에서 술토가 또 한 글자가 투출이 되었고, 또는 여기에서 진술충이 충이 발생이 되어서 이때 기토가 투출돼 있었다면 이 부분이, 이때의 기토는 칠살이 아닌 귀살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흉한 운명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이때 왜 그러냐면 전체 토기 성분이 이 개수가 우로수를 만들어서
이 개수가 우로수로 작용이 되어서 윤토되도록 하는 그 부분을 반기기 때문에 이 개수를 겁탈해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흉한 운명이 된다. 특히 임수나 계수 일간의 관살은 타 지지보다 두 글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해서 목계 성분이다. 그러면은 인목과 묘목 또는 화학이다 그러면은 사화와 오화 이렇게 되지만 이 진술충미는 말 그대로 진술충미 네 글자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글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대운이나 세운에서 진술충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진술충미는 다른 글자와 틀리 백호살, 괴강살, 귀문살과 묘신살이 발동하는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제 재앙이 발생하는 개수일간이 됐다 그래요. 그러므로 무토나 기토가 있는 혼잡이 되는 것보다는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만 있고 진술충미 글자 중에서도 계절에 따른 필요로 하는 글자 한 글자만 있는 것이 좋다. 즉 여름에 태어났다면 축토나 진토 한 글자만 있으면 되겠고 또는 겨울에 태어났다면 미토나 술토 한 글자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평관은 명령받아 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순리에 고분고분 복종하는 성분으로 봉사정신이 강하고 부지런한 특성이 있으며 말 그대로 이 개수는 상당히 부지런해서 잠시도 쉼 없이 움직이는 활동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혹사할 정도로 엄격하여 자신이 맡은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완수하려는 복종심, 인내심, 희생정신, 기억력이 좋아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비교적 단순한 성격이므로 일단 결심이 서면 정관처럼 매사를 따지지 않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므로 정관보다 더 위험하지만 재산을 모을 때는 왕창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평관이 사업을 한다면 정관보다 더욱더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그 계수일간이 기토를 만나고 기토도 계수를 좋아하고 계수도 기토를 좋아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관직 등용 예상치 못한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관직 등용이 나타나고 그래서 임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항상 있게 되며 또는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이러한 성분들은 이렇게 좋은 관계로 맺어진 이러한 성분들은 급성장할 가능성이 많아서 조금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분노 성분이 급성장해서 더욱더 날을 새고 밤을 새며 일을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성분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분발직이다 그래요. 그래서 더욱 큰 발복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은 관성이 남편이므로 시신이면 남편을 능히 섬기고 공경하므로 남편의 사랑과 덕이 큰 것에 비해서 관성이 기신이라면 남편이 무정하거나 무능하므로 고생이 많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데 평관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호랑이와 같은 기질을 타고 태어났으므로 어디를 가서도 호랑이 노릇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여명사주에서 평관을 가지면 남성적이고 능동적이며 남편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고분고분 따르거나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남녀 간에 재물보다는 권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성격으로 나타나는데, 이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간목이 경금을 만났거나 병화가 임수를 만났거나 또는 경금이 병화를 만났거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여자가 편관이 일간 옆에 있고 여자가 양일간으로 태어났다면, 이때 이제 이러한 성분이 나타나서 남성적이고 능동적으로 남편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고분고분 따르거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성격, 그리고 재물보다는 권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성격으로 나타나지만, 이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계수일간이 기토를 만난 성분은 그렇지가 않다. 내 남편이 하는 일과 내 직업, 이것이 기토 성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는 성분으로 작용한다. 홍익 이념의 정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기토 일간이 을목을 만났다면, 이 을목 유실수를 심어서 세상 만인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천간 글자와 글자와의 이 조합을 봐야지 무조건적으로 여자가 편관이 있으니까 어쩌다, 이 부분은 전혀 맞지가 않다고 그래요.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